선생님께서 와서 해설을 하셔야지 만물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전주 일시 뭐야? 사당. 사당. 당시가 전주잖아요. 전주가. 그러면 조금씩은 알아요. 조금씩 한번 말씀하시죠. 네. 천천히 말씀. 네, 저희 이제 간단하게 여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시 문화관광회사에서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한옥마을이 이런 해수 코스가 약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그 9개 코스 중에 이 경기전이 저는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여기는 꼭 돌아와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행하는 데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옥마을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절이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게 조금 더 이제 은행나무도 더 노랗게 물이 들고 이러면 정말 절정인 것 같아요. 여행하기는. 그리고 덥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이곳은 이제 경기전이라고 해요. 경기전. 경사스러울 경자에 터기자 궁궐전자. 그래서 경사스러운 터에 세워졌다 하는 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이고요. 이 태조 이성계 사당은 여기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지금의 북한과 지금의 남한 있죠. 합해서 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에 5개, 외방에 5개, 한양에 하나. 그래서 총 6개의 사당이 이렇게 큰 사당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1410년에 이곳에 세워졌어요. 근데 그 1410년에 세워졌던 건물이 지금 남아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이후에 광해군 때 다시 준건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을 계산해봐도 400년이 넘어요.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건 전주밖에 없고요. 경주는 터만 남아있어요. 근데 전주는 이렇게 온전하게 잘 잘 남아있다는 거. 네. 네. 지금 저기 보시는 여기는 이제 부속 건물이라고 합니다. 부속 건물은 여기에서 사당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떡도 하고 전도 부치고 과자도 만들고 그래서 제사 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는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옛날에 기거했다기도 하고 근데 여기 건물을 400년 전에 지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새 건물이죠. 이 건물은 새로 복원을 했어요. 2004년도에.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제강점기가 저희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앞에 부속 건물이 다 헐어버리고 여기를 영구 무상 임대를 얻어서 일본인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이쪽에 세워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해방 후에 2007년도까지 근래까지 있었고요. 이게 저쪽 담 밖에 보시면 콘크리트 건물 보이시죠? 저리 집을 지어가지고 새 집을 이사 가고 그때 다시 복원을 2007년도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 사당 안에 이렇게 학교가 있었어요. 해방 후에는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이곳을 다니기도 했고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와 이제 우리 여기서 있어야 할 시간이 30분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 이동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홍살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씨는 군절 한번 해야 하는데 상이 군절해야 군절 소장님한테 그러네. 그러면 한 돌이 이곳에서는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넓은 곳에서도 옛날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프로그램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이전, 그러니까 학교가 저리 이사를 가고요. 그때쯤에도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종친들만, 전주시 분들만, 제사와 관련된 사람만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우리 전주 시민들한테 공원의 개념으로 개방을 해줬어요. 여기만.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곳만 왔다 갔다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큰 문을 지나갈 때는 규칙이 있잖아요. 들어가야 될 문과 나와야 될 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맞을까요? 오른쪽. 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좌측 통행 세대거든요. 좌측 통행. 네, 오른쪽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 특히 이런 사당은 남향집이라고 해서 남쪽을 보고 집을 지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오른쪽은 동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왼쪽은 서쪽이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항상 시작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를 보고 나올 때는 해가 지는 서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입서출, 동입서출, 이거를 향교를 가셔도 그러고 이렇게 큰 문이 3문이 있을 때는 그걸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안 지키시고 마음대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도 동입서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님 진짜 절하셔야 돼요. 절 해야 되는데. 훈절. 잘해야 돼. 훈절. 훈절. 사세가. 손가락으로 훈절. 이걸 근데 이건데. 주문. 이거야. 보소. 네. 이거는 先祖様最後の 촛불을 地元だから 이거예요. 보고 그린 거. 네, 보고 그린 거 되겠습니다. 이쪽 선생님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네. 잠깐 이야기 설명 이쪽으로 내려오십시오. 이쪽으로. 네. 지금 보시는 저 이게 왕의 초상화거든요. 초상화죠. 근데 왕의 초상화기 때문에 높여 불러야 됩니다. 저걸 어진이라고 불러요. 어진. 예, 어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이 전체가 제가 우리 경기장은 15,000평인데 15,000평이 사적으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지금 보시는 건물 있죠. 내신문에서부터 이 건물이 전부 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원래는 저 보물 안에 모셔진 저 태조의 어진이 국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임금님이 27분이시잖아요. 유일하게 국보예요. 저 어진이. 근데 1410년에 경기전이 세워졌으니 1410년대 그린 그 그림이 그러면 국보 아니에요. 훼손이 돼가지고 다시 그립니다. 고종 때. 1872년도에 색이 1410년에 그려서 내려온 것이 너무 낡아서 너무 낡아서 다시 그립니다. 그게 1872년인데 그 1872년도에 그린 국보. 근데 오늘은 국보를 못 빼요. 왜냐면 국보를 이게 국보라고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보를 이렇게 보존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지금 보시는 건물이 1614년 400년도 훨씬 전에 세워진 이게 광해군 때 이 저기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어진 건물에 지금 얼마든지 불을 켤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밖에 환하니까 잘 보여요. 그런데 밖에 막 뭐라고 하죠? 먹구름이 막 꼈다.
이 그림조차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않습니다. 왜 불을 켜지 않을까요? 불타니까. 또 뭐 있을까요? 이 간접적인 빛이라도 훼손이 돼요. 바래요, 색이. 그래서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1614년 광해군 때 지어졌던 건물을 그대로 지금 고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국보. 고종 때 그려졌던 게 국보잖아요. 그걸 보고 그린 거예요. 1999년도에. 이거를 모사라고 부릅니다. 모사. 네, 모사. 어진을 그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사. 네. 원래는 임금님이 계셨을 때 임금님을 보고 그리면 이 첫 그림은 도사라고 하죠. 도사. 근데 임금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기 전주에 있는 진전에 모셔야 할 걸 하나를 또 그린다. 그러면 임금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도사를 보고 그려야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다 모사. 저희는 1410년에도 임금님이 돌아가신 지 2년 후거든요. 그때부터 모사를 그려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방법 하나. 도사, 모사 했잖아요. 마지막은 추사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임금님도 계시지 않아요? 남아있는 어진이 하나도 없어요. 임금님의 얼굴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는 상상해서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추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국보를 보고 그린 모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래에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임금님이 왕이 대한제국까지 그냥 포함을 할게요. 고종 순종까지 합하면 27분이에요. 초상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왕의 얼굴을 알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알 수 있는 임금님은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실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거의 몰라요. 5분. 5분밖에 없어요. 자, 그 5분을 잠깐 살펴보면 누구냐면, 자, 태조, 아까 진짜 얼굴. 태조 이성계, 진짜 얼굴. 네, 진짜 얼굴이에요. 네. 왜 저게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국의 사람들이 임진왜란이나 이런 전쟁 때 이걸 쥐고 메고 피난을 다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고요. 자, 태조 진짜 얼굴이고요. 고종, 순종, 사진도 많죠. 네, 어진 남아있어요. 이 사람 빼면 2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이 2분 맞추라고 하면 제가 너무 욕심이 과한 거예요. 누구요? 세종. 봐봐요. 우리 의원님도 못 맞추시잖아요. 정종. 아닙니다. 세종 없어요? 세종. 어진은 있어요. 어진은 있는데 추사예요. 추사. 네. 자, 누구냐면 영조 한 분. 이분을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 한 분이 철종. 네, 철종. 그 제가 그래서 얼굴 왕의 그 5분의 실제 얼굴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와봤습니다. 자, 이분이 태조 이성계. 태조 거기 보이는 어진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영조예요. 괜찮아요. 같이 보셔도. 자, 이분이 영조예요. 영조 때는 대장군. 대장군? 대장군. 정조는 할아버지. 고메비스 영조. 자기 아들을. 네, 맞아요. 사도세자. 시대가 대장군. 드라마가 있죠. 대장금 드라마. 네. 그 영조. 자, 여기는 영조의 젊었을 때 모습. 이 추상화가 도사예요. 도사. 이게 영조가 젊었을 때 연인군 시절의 모습. 근데 연인군 세자도 아니고 연인군 시절의 모습이고 체격이 비슷하죠. 몸집이 평생 동안 채식. 소식. 그래서 몸이 건강해서 오래 살았어요. 83세까지 살면서 왕은 52년 2개월을 했대요. 기록에 보면 이분이죠. 이분은 10년에 하나씩 어진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5장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반신상. 어머니가 통인이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통인되죠, 옆에. 그거 알고 계시니까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렇게 이런 진전이나 이런 데 사당에다 모시려면 이 어진처럼 전신상을 모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남아있는 영조의 어진은 반신상. 이건 어떤 거냐면 어머니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사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상궁이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돌아가셨지만 매일같이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못 가는 날이 많아. 그래서 반신상을 그려서 어머니 사당에다
걸어놓는 용도. 이거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조의 어제는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철종. 이분을 몰라요. 몰라요. 철종. 네. 드라마에 안 나오지 않아요? 고종, 순종 전에 철종 많이 나와요. 강화도령이라고 해서. 그래요? 강화도령이라고 해서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철종. 다른 임금님들은 골룡포를 입었는데 유일하게 이런 이제 융복, 구군복이라고 하는데 이 옷을 입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 사열할 때 입는 그런 옷처럼 생겼죠. 근데 이거의 원본은 요거예요. 불이 탔습니다. 그죠? 이거를 피난할 때는 저렇게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불을 가지고 옮기지 않고요. 위에서부터 돌돌돌돌 말아서 흙당 통에다 집어 넣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뾰족한 부분부터 타오겠죠. 그래서 이걸 쭉 펼쳤더니 이렇게 쭉 불이 나서 네, 불이 나서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도 불이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보고 복원을 한 것이 바로 이거고요. 자, 이 정도 훼손되었다. 그러면 문화재로 등재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어진이 정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타긴 탔지만 3분의 1이 타서 3분의 2가 남았으니 얼굴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알 수 있다. 근데 여기 윗부분 있죠. 여기가 좀 많이 타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분 보셨고요. 고종, 순종. 네. 고종, 순종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많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5분 얼굴을 알 수 있는 임금이고요. 근데 정말 적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세종대왕과 정조예요. 자,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사, 모사, 추사 중에 추사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어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너무 업적이 많아요. 그죠? 너무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표준 영경을 만들어서 받들자 해서 근래에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정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자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의 얼굴 부분만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딱. 자, 사람이야, 할아버지. 확대해온 이유는 뭐냐면요. 어진을 그릴 때, 왕의 어진을 그릴 때는요, 얼굴에 있는 거 똑같이 그려야 돼요. 얼굴에 있는 걸 다 그려야 됩니다. 점이 있으면 점까지 그려야 되고요. 심지어 여드름 자국, 또 검버섯 다 그려야 돼요. 주름 다 그려야 돼요. 일호불사 편시타인이라 했습니다.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수염의 개수, 눈썹의 개수까지 똑같이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자, 여기 주름 많은 거 보이죠? 제가 왕이면 저는 주름 그리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젊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수염의 개수, 또 이 뭐죠? 주름을 보여주려고 확대해온 게 아니고요. 태조는요, 기록에 보면 오른쪽 눈썹 위에 커다란 사마귀까지를 그렸다는 거. 자, 사마귀를 그렸습니다.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왼쪽 눈썹이 여기. 호크로. 동그랗게 보이세요? 여기 동그랗게. 제가 정말 내가 임금이면 저는 사마귀도 못 그리게 할 거예요. 여기. 이보다. 이보 있잖아요. 여기 있죠? 이보. 네. 자, 이렇게 사마귀까지를 표현해서 정말 똑같이 그려야 됐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아까 잘 아시잖아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태종이잖아요. 아버지 태종에 대해서 세종대왕 때 세종이 아버지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근데 이 태종이 그 초상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뭐라고 했냐면 일호불사 편시타인이라고 했다고 불살라버리라고 했어. 모습하고 다르다고. 네,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사실대로 임금의 얼굴만 겉모습만 똑같이 그리면 안 되고요. 심지어 태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 정신까지도 그림에 담았다고 합니다. 가능했을까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신까지. 겉모습도 똑같고 이분의 정신까지 담았어요. 가능할까요? 정말요? 우리 이제 여기 한국 분들한테 제가 해설할 때 보면 거의 다 안 된대, 못 그린대. 근데 가능하다고 고개 끄덕이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화가들. 화가들은 이거 그림 그릴 때 가능하다고 해요. 그걸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화가 있어요. 아, 화가세요? 네. 예. 화가분의 친구분들이라 가능하다라고
거의 가능하죠. 저도 이거 정말 가능할까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자, 이래서 태조의 어진을 벗고요. 머리에 쓴 모자는 익성관이라고 부릅니다. 골룡포를 입었어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 왕들은 모두 홍룡포를 입었어요. 붉은색. 유일하게 청색을 입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허리에는 옥대를 차고 신발은 흑화. 검은색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게 임금님의 평상시 직무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 어깨하고 가슴에는 금박이가 새겨져 있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뭐가 그려졌어요? 용이 그려졌어요. 용이 발가락에 5개를 가지고 오조롱에 용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눈과 입이 작았대요. 코와 귀가 굉장히 컸대요. 키도 컸다고 합니다. 키가 엄청 컸대요. 고려말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저분을 예전에 화가가 저 1410년에 그림을 그리면서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몇 킬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궁금해, 우리 세대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했냐면 근래에 와가지고 지금 용상에 앉아 계시죠? 자, 앉아 계신 분을 일어서게 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키를 가늠을 해봤답니다. 추측을 해봤대요. 자, 몇 센치쯤 됐을까요? 굉장히 컸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170, 190, 180 나왔대요. 180. 네, 그러면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키가 165가 안 됐대요. 150쯤. 158, 160, 162 이러거든요. 그럼 165가 안 됐으면 태조는 180이면 보통 남자들의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의 키, 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누가 그렸을까요? 저걸 화가 도화서 화원, 조선시대 도화서가 있었는데요. 그 화가 중에 최고의 화가를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적게는 6명, 많게는 13명이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저 이제 어진을 그립니다. 제일 잘 그린 사람이 여기 담당. 이걸 주관하사라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지금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지만 저 어진을 볼 때 얼굴은 정말 세밀하게 꼼꼼하게 있는 거 다 그렸어요. 사실적 기법으로. 근데 몸은 오히려 이 골룡포는요 단순하게 그렸어요. 색만, 선묘를 사용해서 단순하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자, 제일 잘 그린 사람이 얼굴 담당 주관화사. 그 다음에 잘 그린 사람이 이 몸체를 그려요. 이거를 이제 동참화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중화사라고 해서 이 주관화사와 동참화사를 도와주거나 색을 이게 담당하는 화가였답니다. 혹시 선생님들 조선시대에 화가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김홍도. 네, 김홍도 얘기하려고 제가요. 김홍도 안 나오면 이 얘기 안 하거든요. 김홍도는요 원래 어진을 그린다고 해서 어진화사라고 불렀대요. 화가들을 어진화사에 한 번만 이게 발탁이 돼서 어진을 그리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었대요. 한 번만 되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이 김홍도는 3번을 참석해서 어진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3번 다 똑같아요. 주관화사, 동참화사, 수종화사 중에 어디에 참여해서 어진을 그렸을까요? 그 참고로 이 김홍도는 정조 때 사람이에요. 정조. 그림도 잘 그리고 얼굴까지 꽃미남이었대요. 잘생겼대요.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김홍도는 얼굴을 그렸을까요? 몸체를 그렸을까요? 채색을 담당했을까요? 아무데나 한번 찍어보셔도 돼요. 얼굴. 제가 이렇게 아까 힌트, 정조가 너무 그림도 잘 그려서 사랑했다, 아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3번 다 어디만? 몸체, 동참화사만. 그러면 그렇게 잘 그린다던 당대 최고 화가 김홍도는 왜 얼굴은 한 번도 못 그리고 이 동참화사만 3번 다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김홍도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풍속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씨름이나 뭐 이게 그리고 나서 이걸 보시면 확 이해가 오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걸 어진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김홍도의 화풍은 어때요? 다르죠. 훨씬.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3번 다 동참화사만 참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죠. 그 원래 화가들이요 양반이 아니에요. 중인이라고 해서 이 품계가 낮아요. 7품, 8품, 9품. 근데 이 임금님 마음에 쏙 들게 어진을 그렸다?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려주는, 벼슬을 올려주는 네, 그런 일도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있었다고 해요. 顔は図面のように描いたってことか。ね。 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가 실은 저는 경기전의 메인이라서 여기 해설이 가장 길거든요. 혼용. 혼용. 자리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가이드. 잘 들으세요. 한국은. 여기 실제 위성기가 있다는. 카메라. 이거 비디오 찍고 있어요. 카메라. 한결 카메라. 이걸로 찍고 내가 카톡으로 보낼게. 민자들 이거 들어시 입은데. 여기서 사진 찍어야 잘 나온대. 포토존. 응. 웃었대요? 응. 응.なんで真ん中誰もいないのこれ。これがいいの？ 소신도 민내가 우주랑. 카메라 홍경. 하나, 둘, 셋. これで撮ってくれよ。또 한 장. 아, 예, 여기 좋아요.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커플 한번 찍어요. 커플. 커플만. 자 하나 찍어주세요. 커플. 찍어주세요. 콘트라스트가 있네. 죄송합니다. ここは下から撮った方がいいね。下からの方がいいんだよ。이쪽으로 내려오십시오. 누나 들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쁜데 이 가을에 단풍이 들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지금 애기 단풍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아직 물이 안 들었죠. 이게 이제 빨갛게 노랗게 물들면 정말 여기가 아름답습니다. 저희 따로 내장산에 단풍 구경 안 가도 여기에서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드라마 영화 촬영 제일 많이 한 장소가 이 공간이고요.
혹시 드라마 저기 한국 드라마 보세요? 네. 아 슈룹 보셨어요? 슈룹 슈룹 봤어. 보셨어요? 김혜수 나오는 드라마. 그거 여기서 촬영했어요. 여기 얼마 전에 여기서 김혜수가 왔다 갔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화 촬영했다 뭐 이러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여기는 뭐 슈룹뿐만 아니라 광해 또 뭐 구름이 그린 달빛, 붉은 달빛부터 시작해서 사극은 거의 다 촬영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인기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연유는 뭐냐면 이 건물 보려고 왔어요. 그 건물은 현판은 실록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쪽이 현판은. 근데 여기는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 실록을 복원했죠. 사고 자리에다가 30년 전에 복원을 했어요. 새로. 자,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실록. 조선시대에 그 왕대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한 책을 말하잖아요. 이 실록이라는 뜻이 사실을 기록하다. 네, 그거를 여기 전주 사고 여기다 보관했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사고가 조선 초기에는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여기 춘추관 사고, 그다음 충주 사고, 성주 사고, 전주 사고. 조선 초기에는 4대 사고가 있었는데, 자, 이 사고가 똑같은 내용이 4군데 보관을 해요. 똑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분산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한양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죠? 화재나 어떤 위험에서로부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분산해 놓는데 그 일이 진짜로 벌어지는데 임진왜란이 벌어지잖아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부산에 상륙해서 한양까지 가는데 약 18일 걸렸다고 하는데 그 길목에 다 사고가 있었어요. 경상도에 성주 사고, 충청도에 충주 사고, 춘추관 사고. 거기를 지나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불을 다 질렀습니다. 남아있는 건 바로 여기 있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록은 우리나라의 실록은 어떻게 썼냐면요. 임금님이 살아있을 때 안 써요. 왜? 임금님이 살아있을 때 실록을 쓰게 되면 사실을 기록 못합니다. 임금님이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 했다가 내 목숨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 왕이 정해지면 즉위 초에 실록청을 열어서 그동안 썼던 자료를 다 모아요. 그래서 실록을 쓰는데 이 즉위한 왕도 이 실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실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관밖에 없어요. 임금님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던 이 사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되고 나서 이제 다 불질러졌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록은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 그 전인 명종 때까지 13대 임금의 기록을 다 끝내서 놓은 거거든요. 다 불살라졌다는 소식을 접하죠.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이 왜군들이 어디로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쳐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먼저 화를 입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만 남았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다녔어요. 이 책을 쌌더니 60여 궤짝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지고 메고 피난을 합니다. 다시 왜군들이 어디로 오냐면 다시 충청도로 거쳐서 전라도로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내장산에 있는 깊은 동굴 속에다 이 책을 집어넣고 자, 책을 산속 깊은 동굴에다 집어넣고 그럼 나는 안전한 곳에 두었으니 집에 와서 편히 쉰다? 두 다리 뻗고 잠자는 게 아니라요. 밤낮으로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지켜진 건데 이걸 지켰던 사람 두 선비가 안의, 손옥록. 자, 이분들은 어디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보면 100여 명이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왜구들이 여기 전주에 내려와서 경기전 다 불사르고 다시 이제 전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위험에 처하자 이거를 동굴에 있는 걸 다시 지고 메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낮에 피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밤에 가야 돼요. 밤에도 큰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택했던 길은 길이 아닌 곳, 산길, 들길, 가시덤길을 향해서 충청도 아산으로 갔다가 강화도로 갔다가 해주로 갔다가 강화도로 갔다가 다시 저쪽 북한의 모양산에 있는 고연사라고 하는 절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닙니다. 묘양산일까? 네, 묘양산. 네, 거기까지 피난을 갔어요. 만약에 이 전주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이 조선왕조실록 1대부터 명종 때까지 13대 기록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신분사회가 있었잖아요. 그 노비가 있고 양반이 있고 이랬잖아요. 이 기록에 보면, 아까 안의 손옥록이라고 하는 선비 이름 있습니다. 여기 오익이라고 하는 참봉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은 전부 다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님들, 사당패들, 신반이들, 기생들 이렇게 이름이 누구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 석자 올라가지 못한 이런 민초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켜냈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국보로 등재되어 있고요. 세계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가 진짜 이름도 올라갈 수 없는 이런 민초들이 이 조선왕조 실록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전주에서 남은 거 하나를 가지고 4개를 더 복사해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 후기는 5대 사고 체제로 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 평지에다 안 둡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 깊은 곳에다 짓고 그 밑에다 사찰을 지어서 스님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요. 태백산 사고는 각과사 스님들이 지키고 어디죠? 정족산 사고는 전등사에서 지키고 오대산에 있는 오대산 사고는 밑에 그 월정사 있죠. 월정사에서 지키고 스님들이 이걸 지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군데 있던 실록이 이제 다 끝나서 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온전히 잘 남아있냐는 거죠. 남아있을까요? 5개가 다 있을까요? 지금 현재? 왜냐면 우리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유재란 뿐만 아니라 병자호란도 있었고 조금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많은 전쟁들이 많았거든요. 이 5개의 실록이 5군데에 보관했던 사고에 보관했던 실록이 지금은 다 있냐는 거죠. 있을까요? 의원님 있을까요? 없으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럼요. 전주에서 지켰던 우리 전주 사고본을 포함해서 온전하게 다 남은 건 2개. 전주에서 지켰던 전주 사고본과 태백산에 있었던 조선 후기에 만들었죠. 이 태백산 사고본 2개가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거 어디 있을까요? 서울대 규장각에 있어요. 한때 전주 시민들이요 다 서명해서 돌려달라고 했어요. 왜? 우리 거잖아요. 전주 사고본.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다 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돌려달라고 했으나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잘 보관되어 있고요. 태백산 사고본은 부산의 국가기록원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6.25 전쟁 때 많이 소실되기도 하고 하나 저기로 가져갔어요. 북한의 김일성대학 종합대학에 적산산 사고를 6.25 전쟁 때 가져갔을 거다. 그때 있기도 하고 오대산 사고본은 이때 일본에서 몰래 학자들이 연구하려고 가지고 갔다가 관동 대지진 때 다 불탔어요. 1923년에. 근데 화재 수습을 하고 나니까 27건이 남았대요. 그 27건이 왜 나왔을까 했더니 보통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책이 약 700여 권이 막 쌓여 있잖아요. 타다 안에 있는 게 안 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학자들한테 연구용으로 대출을 해준 책 27권 그게 남아있어서 바로 돌아왔어요. 일제강점기 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오대산 사고본에 대한 거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1970, 80년경에 우리나라 문화재 제자를 찾게 하시는 분이 일본을 갔대요. 일본에 가서 어느 서점가를 거닐다가 어느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딱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일본인 교수가 쓴 논문, 이 논문 안에 오대산 사고본이 조선왕조 실록이 아직도 일본에 47권이나 남아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 보고를 했고, 근데 알고 있었어요. 논문에 실릴 정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가 하려고 했으나 안 주는 상태. 그때가 1970년, 80년경. 자, 돌아왔을까요? 47권이? 왔을까요? 왔어요. 돌아왔어요. 그 뒤로 몇십 년 뒤냐면요. 한 30년도 넘은 뒤, 2000년도 초에 우리나라한테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받을 때 기증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반환으로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야지 맞을까요? 반환이죠.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대학교에 기증 아니면 안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27권과 47권, 74권이 받자마자 저희 오자마자 국보예요. 국보로 등재되어 있고, 자, 그걸로 진짜 끝났죠. 근데 2018년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매 사이트에 책 한 권 또 왔어요. 오대산 사고본이. 바로 고궁박물관에서 사들였고 75권이 지금 현재 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권이 경매로 나올 정도 되니까 아직도 일본에 진짜 많이 있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손이든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 고서에, 역사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바로 마무리 드릴게요.
저 담 넘어 뒤로는 지붕만 보이시죠? 한옥 지붕만. 여기는 태조의 사당이라고 하면 저기는 선생님 이 전주이시세요. 여기는 태조의 사당이면 저기는 태조의 일대시죠. 예. 전주 이시의 일대 시도 사당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는 평상시 개방 안 해요. 근데 얼마 전에 개방 하루 했었어요. 저기 하루. 그럴 때 오시면 좋았을 텐데, 네, 그 부인과 함께 같이 저기를 보는 거라고 하는데, 다음에 오시면 저기도 꼭 한번 들어가셔서, 네,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주 이제 마지막 정리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전을 지었을 때 태종이 아버지 사당을 지을 때 아무데나 안 지었어. 특히 조선시대는 유교사회라서 풍수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상 제일 좋은 자리에다 지었대요. 여기가 터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친구가 얼마 전에 놀러 갔다 왔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서 풍수지리의 대가가 하룻밤 자고 갔대요. 자기 집서.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그 다음 달 주인을 막 앉혀놓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손님들 다 이제 저기 간 다음에 청소한다고 집에서 쉰다고 차 마시면서 누워있지 말고 이곳 경기전에 와서 산책이라도 하라고. 이 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막 키도 크지만 등치가 이만해. 움직이기 싫어하거든요. 그때 대고 뭐라고 했냐면 움직이기 싫으면 벤치에 앉아라도 있으라고. 그 근래에 이렇게 좋은 길을 본 적이 없대요. 선생님들이 이제 잠깐이라도 여기 머물다 가실 때 그냥 걸어 다니지 마시고 심호흡하세요. 근데 좋은 길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 사실을 저밖에 몰라요. 왜 우리 한옥마을 해설사가 51명인데 이 얘기 제 친구가 저 알려줬잖아요. 저밖에 몰라요.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귀뜸해주는 겁니다. 좋은 기 받고 돌아가셔서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분이 원래 저희가 여기 행사를 1시간이에요. 1시간. 이야기권. 실은 1시간도 부족하죠. 정말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2-3시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분들하고는 1시간 정도로 하는데 오늘은 많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잘했다 뭐. 시간 보내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한국에 놀러 오시면 우리 전주 꼭 놀러 오세요. 네.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사진. 종이가 이렇게 뿌개져서. 저희 저기 일본어 해설사도 있어요. 어디 일본이? 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그 잠깐. 여기 이쪽? 이쪽? 선생님 저쪽에 서서 이쪽 방향을 찍어주세요. 이쪽이 전통 예쁘게 위에 올라오세요. 사창이었어? 조금 예쁘게. 좀 더 나가셔도 돼요. 은행님 살짝 보여주세요. 딸이 돼야 그랬는데. 또. 많이. 맛있어. 네. 하나, 둘, 셋. もっと前のがいいんじゃないの？ 木を映しちゃいらしい。あ、そうか。うん。下から映してって言いたいんだけどね。 하나, 둘, 셋. 거기서. 가까이서 앉아서. 주문이 많아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아까 뭐라 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사창이야. 사고. 사창만. 네. 조선왕조 실록 책을 보관했던 사고. 쇼코. 쇼코. 사소를 네. 보관한 게 어. 네. 쇼코. 죄송해요.
빨리 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うちのここなんか旧なんとか街みたいなとこ行かないんだね。いっぱい立ってるじゃん。なんか白いあっちにも入れるけどここは見ないんだ。2箇所だけですごい時間がかかったね。 예, 가겠습니다. 아, 예. 한명씨. 자 다음 응. 映るよ。 다음 ちょっと待って、大丈夫。今。はい、いいよ、次。 逆光だねちょっとね。 次。 다음 みんな AF ロックしてるから。ちょっと待って。なんでさ、ロックして、まずはした方がいいのして、はい。うん。はい、いいよ、次。さんのね次だ。 보셔도 돼요 빨리. 찍어요 그냥 찍으면 돼 이거, 아이, 그,はい、次。はい次。いいよ、いいよ、行って。あらや。はい、行って、次行って、次。早く貼って行って。俺、足が痛いんだよ。そう、骨折の。行くよ。AF ロック解除して。よいしょ。はい、鼻ペルセ。はい、次。はい、行くよ。はい、いいよ。あと何？あと何？はい、行くよ。はい、終わり。終わり。私ビデオ撮ってみる。병원最後本業でやって行くよ。はい。はい、1、2、3、はい、オッケはい。ー。これでもまだ暗いか。パッととか。俺は真っ暗でいい。真っ暗でいい。どうも。いや。そう言われたら綺麗だね木がね。うん。言われなら気がつかんけど。ちょうど紅葉が来てるからね。今まで見た中で一番良かった今日は。まあ、ガイドさんがつくといいね。ウォンド消えてもいい。逆にウォンドもらった方がいい。そっかじゃあ今のいいよ何をもらうの？はい。あ、俺もそれも行こうかな。